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시장의 모습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한동안 움츠렸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점이 어디냐, 이게 바닥이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점을 알기는 너무 어려운 시장의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여기서는 저가 매수, 데스캡 바운스 들어올 수 있는 자리냐 아니냐, 데드캡 바운스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가 매수, 단기 반등, 기술적 반등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저가 매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추세를 돌려서 상승장이냐, 상승을 돌려서 움직이는 장이냐라고 하기는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종목을 줄이는 현상을 우리가 다음 주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흔히들 볼 때 패턴들을 흔히들 얘기해요. 기술적 그 패턴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원갭 투갭이라고 하거든요. 이 갭자리를 두 개가 나온 자리를 투갭이라 해요. 그래서 원갭은 메꿨고 투갭 자리, 그러니까 원갭은 메꿨고 투갭에서 못 메꿨던 자리를 원갭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다음 주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2250포인트까지는 단기 반등이 들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약간의 기술적 반등해서 또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하락의 끝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거의 역사의 흐름 패턴 가지고 현재의 가치를 많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볼 때는 이 월봉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슈의 공통점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내는 게 지금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대응을 하는 그런 방법, 이 도구를 우리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팬데믹, 주가가 크게 트리거들이 나타나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최대의 폭이 어디였냐라고 했을 때는 이 08년에 금융위기 때 여기 1000포인트가 빠졌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여기 1000포인트, 거의 다 보면 트리거가 있을 때, 이슈가 있을 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이 고점 대비 한 1000포인트 정도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번에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3300에 1000포인트 정도가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괜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300 라인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이 하락폭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으니 그 라인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종목이 많이 손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더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1년을 가졌을 때, 3년을 가졌을 때, 5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통계를 보면 3년을 가지고 있을 때가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일 커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한 개별 종목 빼고 대병적으로 봤을 때, 그럼 5년을 장기 투자했을 때 이거 수익이 더 커요. 손실을 하는 것보다. 3년은 한 70%의 확률이 있거든요. 내가 손해 안 볼 확률이. 그리고 5년 정도는 한 47%가 손해를 볼 확률이. 한 15%죠. 15% 정도가 내가 5년을 두고 있을 때 15% 정도 손실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는 투기를 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신 분들은 힘들지 않을 거예요. 투기라는 것들은 내가 주식시장을 모르고 들어와 있던 자금들을 투기 자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투자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여유가 있다는 거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 고통의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선절보다는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관망의 라인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하락에 대한 메시지는 작년 10월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좀 참고하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현금의 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조금 고통의 시간인데, 이 고통의 시간은 시간의 타임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 투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기면 이번에도 잘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 고통스럽겠지만 잘 이겨내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시장도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1부는 뭐 종목을 스터디 상담, 그다음 2부는 스피드 상담 이렇게 두 가지 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소통할 거니까요. 전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저랑 2시간 동안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 네, 바로 그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심리적인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네. 주식하는 사람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만이라고 생각 안 어려운 하면 사람 돼요. 없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어려우니 잘 이겨내리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종목이세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네. 43만 5천 원에 30%입니다. 아, 사신 이유가 있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미래를 네. 보고 샀는데요. 네, 네. 주가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장기로 보고 이제 좀 샀는데요. 네.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장기로 그래요? 보려고. 아, 그 네. 배터리 관련주 전기차의 모멘텀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네, 이 몇년 LG 에너지 정도 놔두고 솔루션은 보려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 대비 되게 강했어요. 네. 그나마 이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뭐 장기적인 포지션은 뭐 끌고 가면 뭐 좀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네. 전기차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 거잖아요. 한 3, 4년 네. 후에 되면 전기차의 모멘텀이 더 커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버행 이슈가 있어올 보호해서 네. 물량 나오는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 이전에 주식을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정리하고 좀 쉬었다 가는 게 괜찮을까요? 네, 그런 상황 게, 봐서. 네, 저는 그렇게 예. 봐요. 그래서 뭐 어차피 또 살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45만 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는 반등이라고 봐요. 시장 네.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한 수익을 챙기고 42만 3천 원이 나면 45만 네. 원까지는 보이거든요. 그 네. 언저리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수익을 챙겨놨다가 조금 더 한 템포 쉬었다가 주식을 네. 또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갖고 있다가 45만 원 되면 팔고 그 다음에 좀 네. 이슈가 지난 다음에 또 봐도 되니까 그때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요? 예, 저도 좀 신중하게 한번 잘 보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잘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오버웨이 이슈 때문에 뭐 이런 네. 종목들이 오버웨이 이슈에 걸린 종목들이 막 카카오 네이버도부터 시작해가고 막 한 번씩은 다 이게 좀 급락이 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 또 이해가 안 갈 만큼 빠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좀 더 불안해서 그래, 심리적으로 더. 그래서 이 물량들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 그렇게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서 대응해 보세요. 네, 저기 마지막으로요. 네. 4월 23일 날 네. 팜스코 제가 상담 받았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때 이제 말씀대로 해가지고 네. 뭐 좀 수익이 좀 많이 나가지고 많이 감사드린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네. 전화 주셨어요? 네, 인탁스고요. 아, 네. 예, 인탁스 38,000원. 예, 비중 20%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아, 이 휴대폰 부품단 되게 좋았던 건데. 네, 네. 사실 고가놀이 할 때 좀 꽤 먹었는데, 네,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조금 많이 좀 그 전 저점까지 좀 내려온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상담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그 네. 거시적인 거와 이렇게 미시적인 거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휴대폰이 약간 조금 안 좋아요. 감산 쪽도 네. 막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되게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네. 생각하면 우리가 소비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휴대폰 관련, 휴대폰도 교체 주기가 돌아와도 뭐 가격이 네. 많이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사는 구매 의사에 축소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전 쪽이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이 네. 최근에 이 뉴스페이퍼를 보면 이 휴대폰 네. 감산에 다 돌입이 됐거든요. 이게 사람들 보면 네. 이게 네. 줄인다는 거죠. 이 캐파를 줄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네. 하반기는 네. 좀 안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전제품이라든지 우리가 소비하는 이런 제조 쪽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 역사이클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역사이클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이클이요? 네, 역사이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네. 사람의 중심이 어디 허리잖아요. 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여러 번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그 중심이 어디냐면 60일선을 많이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 좀 바뀌어서 55일선을 쓰거든요. 55일선이요? 네, 55일선이 꺾이는 시점은 추세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네. 이거 꺾이는 자리예요. 38,000원이잖아요. 그 자리거든요. 이거 네. 위로 한 번 더 치면 좋은데 거기서 밀리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종목들은 반등 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반등시요? 네, 그러니까 좀 뭐 35,000원 라인에. 아, 5,000원, 3만, 저도 35,000원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예, 예. 거기 중간값이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예, 좋아요. 맞아요. 예, 이게 제가 아마- 고점 저점 중간을 저봤더니 35,000원. 네, 맞아요. 그 중간까지는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하라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네, 반등이 네. 들어왔다가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네, 거는 네. 뭐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져요. 근데 주식은 네. 꼭 반등 팔 기회를 줘요. 약간의 손실을 가지라도 팔 기회를 주니 그 자리에 네. 파는 경우가 낫거든요. 그래서 35,000원에 넣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정도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네. 추세를 돌리는 게 아니라 그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이 살짝 들어오면 그때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보다는 현금 교체? 보유. 네. 근데 혹시 뭐 인탑스가 뭐 로봇 관련된 삼성이랑 협업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네. 조금 그냥 그걸 보고 더 가져가는 것보다 그래도 시장이 너무 아니, 불안하니까 네, 너무 그냥 35,000원 정도면 그냥 매도하고 네. 일단은 네, 현금 보유하라고 하시네, 말씀이죠. 하시네. 이게 7,000원부터 네. 시작해서 4만 원까지 올라간 주식이에요. 맞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했어요. 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네, 네, 포트를 가지고는 이런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매집을 많이 해놨어요. 스몰캡 네.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럼 시장이 떨어지면 이런 그 업사이클에 있는 종목들을 먼저 팔아요. 그래서 예. 다운사이클을 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예. 종목이 많이 빠져요. 잘못하면 훅훅 네. 빠져요. 이런 거는. 기관 매도 물량이 많아가지고. 네, 그게 단점이 네, 있기 네. 때문에 예. 반등시 매도하는 거 35,000원 라인에 35,000원. 예, 네. 그래서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주식을 네. 사는 게 어떨까 이런 내용을 예.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대원전선이요. 아, 대원전사 매수가 비중은요? 2,098원에 비중은 10%요. 아, 많이 힘드시죠? 네,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20% 샀다가 10%는 덜고 지금 10% 남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종목, 개별 종목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죠? 네,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니까 5천억, 그다음에 1조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나아요. 5천억 밑에는 단기 매매. 네. 5천억 이상은 끌고 가는 매매, 중기 매매, 1조 이상 되는 건 장기 매매. 이렇게 우리가 이 기준을 잡고 매매하면 좋거든요. 근데 이 네. 종목은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잖아요. 그죠? 한 1,000억? 네, 네네. 그러면 5천억 밑에 있죠. 네. 그럼 스피드하게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러게. 네, 그다음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반응이 안 나온다 그러면 손절도 빨라야 돼요. 그래서 반은 손절하고 네. 저기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할 미련이 때는 남아서 10% 남겨놓은 아,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은 이게 이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건 왜 없어요. 뭐 전선 관련주는 단기 네. 이 빠졌잖아요. 지금 빠졌잖아요. 근데 이런 네네. 종목들은 이제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기로 가요. 사람들이 개인들이 그죠? 네. 막 끌고 간다고요. 그럼 손해가 싫어서. 근데 이런 종목들은 하염없이 빠져요. 그 대신에 그래요? 이게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한번 들어올 때마다 이슈가 들을 때마다 여기 상한가 근처까지 가요. 이렇게 이 봉들이 세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네네. 봉들이 쭉쭉쭉 길죠. 그러면 네. 이게 뭐라고 하냐면 탄력도라 그래요. 아, 탄력도요? 네, 탄력도. 예.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를 잘 봐야 돼요. 이 아. 종목은 매집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딱 보면.
매집. 매도보다는 매수가 그래도 많은 것 같던데. 네, 왜 뭘 보고요? 그 거래량.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보면 네.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 간단해요. 주식의 원리 이런 종목들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게 이 거래가 확 들어왔죠 여기, 그죠? 네. 그다음 여기 또 거래가 들어오고 여기 거래가 들어오고 여기 봐봐 빠질 때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거의 빠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네. 이 거래가 빠진다면 거래가 터지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물량이. 근데 네네. 이거 이렇게 팍팍 들어온 물량이 안 나간 거예요. 네.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빠졌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는 이거를 빠진 거를 근본적인 시세를 보고 두려워하거든요. 네. 맞잖아요. 이거 빠지니까 몇 프로 빠졌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손실을 결정됐을 때는 주식을 팔거나 팔지 않으면 손실도 결정되는 게 아니고 수익도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네. 상황 과정이거든요. 그 네네. 과정에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네, 지금 심리적으로 그렇죠. 막 20% 빠졌으니까 막 힘들잖아. 그리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력들이 그대로 들어야 있어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이유가 있냐 없냐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빠져서 움직인 거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 뭐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지금 올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올리면 막 개인들이 뭐 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량들이 누가 빠져요? 개인만 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거래가 없잖아요. 개인만 판 거래액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거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가는 빠져, 그죠? 맞죠? 주가가 빠진 거야. 거의 이 호가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교육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호가를 빼는 교육 좀 거예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호가를 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침에 이런 것들 보면 이 코스닥 개별 종목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막 심리가 되게 중요하거든, 주식에는. 이런 그러니까 종목은 불안하니까 그래서 판 거죠, 저도. 팔면 안 팔면 팔 이유가 없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 이 거래가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볼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땡겨요. 땡길 때 되게 강하게 움직여요. 여기 보면 막 상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네. 여기서 상한가 들어온다고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손해겠어요? 손해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손해는 안 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거래가 이런 그 탄력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밀릴 때 거래를 잘 보면 돼요. 거래량이요. 거래요. 이거는 무조건 거래예요. 거래. 이거는. 예. 네. 이거는 뭐 실적이 좋아요? 안 움직여. 실적이 적자요? 안 움직여. 이거 전선 관련주는 올 여름에 덥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리값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뭐 계절 테마 막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거래가 없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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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면 이런 네. 개인들이 손해를 안 봐. 왜 그러면 아침에 9시에 시작하면 동시효과 때 막 마이너스 5% 6%씩 막 빠져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완전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침에 보면 반대 매매가 나와요. 네. 신용을 쓴 사람들이 아침에 반대 매매. 그리고 이 종목은 신용이 9%, 5.9%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가 나왔기 때문에 호가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매수 호가가 있잖아요. 매수가 단단하면 빠지지 않잖아요. 살 사람이 많이 네네. 있으니까 이거를 세력들이 다 빼버려요. 호가를. 그렇기 때문에 네. 반대 매매의 내용들이 나오면 이 동시호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훅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5% 6%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9시 3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올라가요. 지금 시장의 모습들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로직을 알면 잘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몰라서 아침에 막 10%씩 빠져 있으니까 막 큰일 났다 생각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않으면 안 무서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모르면 투기예요. 뭐 힘든 사람은 지금 되게 투기하신 분들이고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야, 내가 좀 사회에 살 수 있고 야, 이거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투기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 거예요. 모르니까. 네. 그죠? 이거 좀 올라가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갖고 있어요. 손해 안 보고요. 네. 그러면 한 2,4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까요? 아니요. 2,000원이요. 2,000원이요? 여기 넘어가야 봐야 돼요. 아. 여기 넘어가는 순간이니까 2,400원이 아니라 여기 2,000원부터 넘어가야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들어와서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러기 2,000원 되면 그냥 다 팔까요? 아니, 그때 보고 이제 거래가 들어오잖아. 얘는 되게 아까 얘기했잖아. 거래가 중요하다. 그죠? 네.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들어오면 세게 움직여 이런 종목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2,000원 언저리에서 거래가 들어온다 그러면 갖고 있으면 돼요. 거래가 들어왔다 그럼 2,400원을 팔면 돼요. 그럼 2,000원까지는 봐야 되네요. 네, 2,000원까지 갖고 있어도 돼요. 이제 더 사지는 마세요. 그 대신에. 네, 더는 안 사요. 네, 사면 안 돼요. 이거. 알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네.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구 멘토입니다.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G전자 15만 5천 원에 30%요. 어우, 이거 많이 빠져서 힘들겠다. 그죠? 예. 아유, 어떡하죠? 저번에 그 전에 상담했는데 저기 네. 뭐야 대표님이 좋다 그래가지고. 네, 이거 3년 정도 들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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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들고 가야 될 종목이에요. 이게 장기적으로. 그때 가면 올라가요? 예,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네. 그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우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막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예, 걱정돼. 이거 지금 보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있거든요. 예. 뭐 삼성전자도 있고 뭐 SK 하이닉스도 있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 뭐 배터리 뭐 그런 관련주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줄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LG전자. 근데 이거는 장기로 봐야 돼. 저번에도 매번 얘기했지만 자식한테 물려줄 거,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LG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보면 이건 어려워요.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3, 4년을 봤을 때 가장 모멘텀이 많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전기차라고 봐요. 예. 전기차. 전기차. 예, 전기차 중에서 전기차 부품. LG전자는 그 전장 사업들이 되게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단기로 보면 너무 어려워요. 이거 테크니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좀 봐요. 그래서 한 3년, 4년은 들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막 떨어지니까 무섭잖아요. 예, 너무 많이 떨어져. 예, 왜 더 떨어질 것 같죠? 약간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제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가전의 소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전 쪽에 영향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데 장기적으로 내가 뭐 한 3년, 4년, 5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단기로 보면 힘들어요, 이거. 근데 장기적으로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 대표님, 네. 책 좀 주시면 안 돼요? 좀 공부 좀 조금 하게. 책을 달래, 책을. 책을 하나 드려야겠네, 그러면. 너무 예.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거 보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예.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그 에너토크요. 아, 힘든 종목 사셨다. 14,700원인데 너무 주식이 다 깨져가지고 차트가 네. 정부에서 정책주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사실 수익은 났었는데 안 팔아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이 시가총액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우리 네. 이거 시가총액 혹시 아세요? 시총도 알죠. 예, 그럼 시총이 얼마예요, 이게 보면? 1,000억. 지금 제가 지금 못 보니. 예, 그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니까 가볍네. 예, 가벼워요. 되게 가벼운 네, 종목이에요. 조그만 주식이다. 예, 조그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네, 해야 되는 네. 종목이라 파닥파닥 하는 거. 예, 파닥파닥 움직여요. 네. 따닥 움직여요. 그때 못 팔면 손해를 많이 봐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뭐 개인들이 되게 좋다 하다 보니 금액이 그렇구나. 작은 것들은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그 체급이 있잖아, 체급이. 네, 체급이 네, 막 네. 조그만 체급, P급부터 뭐 헤비급까지 있거든요. P급이라는 거는 되게 그 몸무게가 제일 적게 나간 사람이고 헤비급이면 네네. 몸무게가 제일 크게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 이렇게 보면 장단점 있잖아요. 몸무게가 네. 체급이 작은 사람들은 되게 빠를 거예요. 빨리 막 움직일 수 있고 큰 네. 사람들은 느리지만 그 파워가 셀 거예요. 그죠? 그쵸? 네. 막 덩치가 크니까 막 체급이 크니까 막 네네네. 맞으면 막 파워가 막 되게 센 거예요. 근데 조그만 네. 사람들은 막 되게 빨라요. 막 그죠? 네. 파워는 네네. 없지만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은 네. 되게 빠른 종목이에요. 빠른 종목이 아니에요? 빠르죠. 빠르죠. 가벼우니까. 그럼 예. 가벼우니까. 근데 가벼운 걸 빨리 대응하면 손해가 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을 5천억 밑에는 시간 막 시세가 탁탁탁 튀어올라오면 그냥 빨리 파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그러면 근데 대놔야 되겠네, 그죠? 목가를 거의.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빠지면 안 되는데. 그 제가 이게 잡아줄 수도 없고 이제 걱정이 돼, 그죠? 아. 밀어줄 수 올라가라 밀어줄 수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이런 것- 얼마까지? 네. 얘는 좀 더 밀릴 수 있어요. 아, 얼마까지 빠져요, 대표님? 얘는 이거 기술적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벗는데 네, 기술적이 좀 최근에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 시장은 지금 기술적으로만 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밀리더라도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거든요. 그때 팔면 돼요. 13,000 대강 얼마 정도? 13,000 13,000 위에 13,000에서 14,000원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아, 거기 그 정도 던져야 돼요? 던져요. 아,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책적으로 뭐 원전에 대한 이슈는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정책이라도 안 먹혀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지금은 시장이 이게 종목이 힘을 못 받아요. 악재가 네네. 나오면 더 크게 떨어져요. 지금은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네네. 옛날에는 뭐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악재가 나와도 그거를 희석해 버려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은 악재가 조금 나오면 확 밀리고 좋은 뉴스가 나와도 단기 반등뿐이 안 나와요. 쫙 올라갔다 쭉 빠져버려요.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이 들어오면 한 13,000원 내에서 팔고 당분간은 네.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그러면 대표님 죄송한데 네. 원전주를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네. 삼성전자 되게 좋잖아요. 근데 떨어지잖아요. 네, 똑같은 네. 아, 논리예요. 맞습니다. 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개별 종목들은 더 힘을 못 받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신용이 8%가 넘어요. 아, 그렇구나. 예, 되게 많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신용이 그럼 많다는. 죄송한데 한 13,400원 정도 이렇게는 걸어놔 볼까요? 매일 걸어놓으세요. 한 번은 칠 매일 거예요. 그때 아, 좀 걸릴 그때. 거예요. 시간이. 아, 예, 그때 그렇구나. 팔고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신용이 많아서 반대 매매가 더 들어오면 밑으로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겠네요. 예, 하단이 좀 더 열려 있어요. 왜 그런지 네. 반대 매매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아유, 현금 보유. 대표님, 네. 대표님 여러 가지로 감사한데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대표님한테 진짜 우리 개미들이 많이 도움 받고 있잖아요. 아니요. 근데 외람된 말씀인데 네. 책 좀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들 사셔야지 책을 대표님 애써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 건데. 아,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외람된 아니. 말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 예. 네, 대표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태웅이고요. 아, 태웅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5,300원에 10%인데요. 예, 예. 앞으로 모멘텀은 신재생으로 모멘텀은 있어서 네. 가져갈 수는 있는데 좀 수급이 없어서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대장주를 교체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비중이 적으니까 추가면 가져가 볼까 좀 여쭤보려고요.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 이거 작년에 이거 신재생 때 네. 한참 태양광이고 그 모멘텀이 있어서 샀는데 네. 회사도 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더라고요. 네, 왜 됐어요, 거래 중지가? 뭐가 안 좋았었나요? 공시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근데 이번에 거래 재개된 게 흑자 전환을 해서 거래 재개가 됐거든요. 관리 종목이었었나? 근데 이 종목, 예. 예. 그래갖고 어떻게 대응을 할까 조언을 좀 구하려고요. 네. 얘네 산전수전 다 겪은 종목이네요, 이 종목. 그죠? 이런 종목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재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은 안 좋은 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주가를 싼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풍력, 뭐 태양광,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테마주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자본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 보니 조그만 1,000원, 2,000원 이런 종목을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이 1,000원, 2,000원 가격에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것들은 재무적인 부분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막 관리 종목 그다음에 정지가 됐었고 상장 폐지 심사 막 들어가고 막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종목을 장기 투자. 신재생 에너지는 실적 나오는 종목이 뭐 CS인재나 CS 베어링 이런 쪽 유니스냐 그런 쪽밖에 없어서 그 당시에는 네. 실적은 좀 그랬는데도 뭐 청산 가치나 주가 가치 정도 이런 거 보고 네네. 방도 보고 들어갔는데 네. 재무제표 봐도 딱히 그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주식이라는 건.
네, 지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시청자로 얘기했던 것들은 모멘텀이라고 하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거대로 주가는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적대로 막 일회성이나 성장성이나 네. 뭐 재무제표나 이런 게 요즘은 시장에서 안 먹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안 먹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또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인기를 잘 봐야 돼. 내가 이게 인기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 실적이 안 좋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거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뭐 인기가 없는 건 안 움직여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그러면 우리가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종목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들인 거죠. 그죠? 결론은 이 종목이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지금 가격도 되게 높잖아요. 지금 오랜 시간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막 정지도 당하고 몇 년 동안 뭐 이게 거의 뭐 한 1년 정도 서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번엔 레벨업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때 잘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여기서 아니, 하지 좀 말아요. 하지 말까요?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별로 없는 음식을 살 거예요? 안 살 거잖아요. 스팀없이 안 사죠. 안 사죠. 좀 있으면 상할 건데.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 종목도. 조금 있으면 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 매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11,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그때 파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여져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주식을 할 때 아까 여러 가지 모멘텀을 얘기했잖아. 아까 재무제표도 볼 줄 알고 그러면 이런 거보다는 이 대형주 위주로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예? 네네. 그렇게 한번 대응하세요. 예. 부탁드릴게요. 네, 네네. 11,000원까지 홀드. 1,500원? 그거까지는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8시에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도 맨날 토요일 날 저랑 이렇게 소통을 하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거래가 되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코스닥 개별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 다음에 종목을 물어보면 평균 한 40개, 30개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그 종목 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시간이 되신 분은 8시에 김영구의 주첸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뿅뿅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시장이 뿅뿅 올라갈 날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한번 주셨어요? 밀어주세요. 네? 팍팍 한번 밀어주시라고요. 개굴개굴 팍팍! 예, 자,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했네요. 예.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후성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600원에 50%요. 아, 26,000, 오늘, 21,600원에. 최근에 사셨어요? 예, 예. 그제. 어제 그제 사셨어요? 예, 예.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시초가에 팍 올라갈 줄 알고 샀었어요. 많이 그러셨어요.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예. 이거 잘 팔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손해 보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좋았었거든요. 예, 예.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시장이 많이 지금 빠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을 팔겠어요? 아니면 밑에 많이 떨어진 거를 팔겠어요? 물론 떨어지면 팔죠.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면 많이 올라갔던 걸 팔는 게 낫겠죠, 나한테는. 그죠? 그렇죠. 위에 더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위치적으로 안 좋아요. 내용은 좋거든요. 근데 위치적으로 안 좋은 자리예요. 여기서 밀리면 밑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반등 들어오거든요. 그때 파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많이 빠질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사이클, 역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점에 우리가 시그널을 주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팔아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과거의 흐름들을 가지고 현재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과거에 이런 때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통계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예측과 대응의 툴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 좋고 내용들 좋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역사이클이라거든요. 이 역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반등이 딱 들어오면 파세요. 아니면 밑으로 많이 밀려요. 이 얼마 정도 가면 될까요? 예, 매수가 오면 파세요. 예. 더 보지 마시고 22,000원짜리거든요. 요 공간 하나 있거든요. 요 공간을 놓치면 밀리면 많이 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돈 잘 버는데 이게 아니라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 메이저들은 이런 거 먼저 팔고 밑에 떨어진 걸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 급락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막 이날도 여기 보면 5월 27일 날 급락 나왔잖아요. 이 무거운 종목이 10% 정도 빠졌어요. 이거는 기관 매물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그 스몰캡 종목들은 갑자기 고점에서 막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관들이 고점에서 내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강하게 매도 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반드시 매도하고 종목 현금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지금 사지 마세요. 예. 아침에 따라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예, 지금은 시장을 아침에 따라다닐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아니니 지금은 조금 더 한 번 쉬었다가 조금 더 주식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현금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이거 파서 또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티플렉스 네, 매수가 비중은요? 5,850원 60%입니다. 사신 이유가 있어요? TV 보고 샀는데요. TV에서 사래요? 왜 사래요? 잘 갈 것 같다고 차트도 좋다 그래가지고요. 네, 이게 이 차트는 그 가격 사격 보니 그 가격은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차트적으로는 나쁘적이 아니고 차트는 다 맞지 않아요. 차트가 100%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트는 제가 볼 때는 60% 정도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잣대를 비교했을 때 매수는 51%에 사거든요. 그러니까 49%에 떨어진 확률과 51%에 오르갈 확률 단 1% 차이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반반이라 그러잖아요. 반반이거든요. 확률이. 그러면 이 차트는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100% 맞지 않아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여건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여건, 이것저것 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여건들이 있어요. 이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거 누가 만져요. 매집돼 있어요. 이거는 이 종목은. 네.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 추천한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차트 보고 매매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이거 매집돼 있어요. 이 종목은. 꺾이더라도 이건 시장 빠져서 꺾인 거지 이 매집이 풀리질 않았어요. 그렇기 들고 때문에 가도 됩니까? 예?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겠습니까? 들고 가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딱 우리가 볼 때 근데 단점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 딱 하나 있어요. 단점이 신용이 많아요. 신용이 많으니까 반대 매매가 나와. 이것도 빠진 여기 쭈르륵 빠진 것들은 세력들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 종목을. 네. 이거 봐고 주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거 주기적으로 있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네, 그래요. 주기적으로 매집이 들어오잖아요. 네. 딱 이렇게 보면 주기적이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핸들링 한다는 얘기예요. 종목을 이렇게 핸들링해서 끌고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외국이 됐든 뭐 개인이 됐든 누군가 있어요. 주체가. 이런 것들은 창고 분석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창고에서 어느 물량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창고 분석을 하면 어느 미래에셋, 뭐 대우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뭐 키움증권 이렇게 수량이 많이 나온 그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걸 분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그 매집이 많이 기간 동안에 매집이 많이 들어서 창고가 물량이 안 나오면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가요. 그걸 좀 직접적으로 보면 되는데 최근에 빠졌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이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가 좀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준비하시면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대표님한테요.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이게 주식 시장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다 보니까는 뭐 그냥 주식을 안 보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네. 국가다 하루에 한 번씩은 보잖아요. 네, 보죠.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5,850원 한 6천원까지는 이게 올 수 있는 종목입니까요? 더 가요. 아 예. 장기적으로 아유, 봤을 때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물량이 풀리지 않으면 네. 얘는 한 번 더 가죠. 외쌍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이 조그만 종목이에요. 그러면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이 돈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신용을 막 빌려서 막 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고점을 찍으면 8,000원대잖아, 고점이요.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은 이 하락을 줄 때 빠질 때 50% 정도 빠져요. 그러면 얼마예요? 되게 한 뭐 4,000원 정도 되잖아요. 네. 지금 4,500원까지 왔죠. 여기가 네네. 바닥 라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바운딩이라 그러잖아요. 팍 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주가가 빠졌잖아요. 지금 8,000원부터 빠질 때 시작할 때 거래가 어때요? 죽었죠. 이렇게 완전 거래가 없죠. 네. 네.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개인들은 야 이거 어떡하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흔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만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우니까. 근데 네. 이 세력들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만간에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힘내시고 나도 대응하세요. 팔려고요. 월요일날 팔아버리려고 그랬어요. 아니 팔지 마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시세가 빠진 거지 거래가 빠진 게 아니라 네. 이런 개별 종목이 가장 중요한 건 시세가 아니에요. 30%, 29% 오늘 빠졌다, 25% 빠졌다. 내일 상한가 가면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인 거잖아요, 그죠? 네. 20% 빠졌어도 상한가 들어가면 10% 이런 그런 탄력이 있는 종목이라 굳이 이런 거를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그냥 죽어 있는데 굳이 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은 무조건 거래를 보면 돼요. 거래가 가장 중요해요. 한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힘내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떨려요. 왜요? 또 오랜만에. 아, 네. 그래요?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대유고요. 아, 대우 사셨어요? 네, 5,990원에 한 20%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저 전부터 그 비료 관련주 괜찮을 네. 것 같아서 네. 조금씩 샀다가 조금 팔고 이렇게 좀 했다가 또 조금 비중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엊그저께 제가 장중에 네. 그 주식창 열었더니 조금 수익이 조금 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팔을까 하다가 조금 저도 그냥 좀 놔둬볼까 했는데 또 봤더니 순식간 또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매수가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조금 기다려봤는데 그리고 네. 주식창 못 봤어요. 근데 네. 또 어제랑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연락 드려봤어요. 아, 그래요? 지금 사연이 되게 길잖아요. 그쵸, 지금. 다른 분들도 다 이 종목에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사연을,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 막 지금 막 하루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네. 되게 이게 막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잖아요. 왜 그러면 이런 종목은 하루에 빠짐이 변동이 되게 크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들은 그래요. 그다음에 네. 또한 뭐냐면 이 종목은 또 신용이 많아. 네네네. 신용이 많으면 반대 매매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 더 네. 빠지면 반대 매매가 더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막 그 빠른 매매가 아니면 수익 났다 하면 땡큐 하고 파는 종목이에요. 수익 났어? 그럼 얼른 팔아야 돼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가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려고 하면 좀 버겁죠. 네. 근데 이런 대우 같은 거 살려고 하면 조금 더 여유롭잖아요. 그죠? 금액이 네. 작으니까. 근데 금액이 작은 것들은 그만큼 빨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급이 조그만 것들은 되게 빨리 움직여요. 네. 그럼 내가 빨리 움직이는 곳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빨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 볼 거예요, 수익 볼까요? 손해 보죠.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거예요. 네. 빨리 대응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끌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끌고 가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이 신용 물량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은. 네. 뭐 그래서 들어 올리더라도 밀린 거예요. 이 먹거리 관련주하고 비료, 농기계 관련주는 내년에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먼저 움직였던 게 농기계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최근에 사료도 막 움직이고. 그다음 비료도 네. 움직이고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도 움직이고 네. 이게 단기적인 테마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짓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도 이상기후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거리하고 그다음에 곡물 관련주, 비료 관련주 이런 것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끌고 간대요. 7,000원까지 갖고 있어도 돼요. 네. 7,000원 파세요. 좀 들고 있다가 떨어져도 놀래지 말고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어요. 이 종목은. 네, 그냥 저는 추가매수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이런 종목은 올라오면.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네네. 내가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냐 아니면 확률이 얕냐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봐봐요. 오늘 시장 보면 뉴스면 뭐 신저점 깼어요. 뭐 삼성전자 네. 5만 전자 됩니다. 6만 전자, 9만 전자 막 지금 5만 전자잖아. 그럼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네네. 그때 사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해서 네네. 7,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돼요. 갖고 네. 가세요. 그렇게 대응 한번 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백광산음요. 백광산하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5,700원에 15%요. 좀 밀렸네요, 그죠? 예, 원래는 다른 종목을 하려 했는데 네.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요? 아니 다른 종목 얼마 전에 했다는 것 같아서 제가 못 봤는데 네, 네,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됐는데 네, 예, 이거 사실은 네, 어느 시청자분이 상담하는 걸 보고 네. 들어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수익이 났는데 제가 안 팔았더니 지금 쭉 빠져서 네, 그러셨구나. 마이너스. 예, 금액은 15%라서 좀 크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예, 왜 이렇게 많이 계속, 사셨네, 그죠? 예, 잘 팔 수 있는 기회가 장기적으로, 있었는데. 예, 팔 기회는 있었어요. 네. 수익도 났었고. 네, 원료 예. 쪽은 나쁘지 않아요. 백광산업도 그 스몰캡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방송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개인 네. 투자자가 오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네,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1년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3년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5년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이 가장 큰 게 5년을 가지고 있을 때가 수익이 제일 커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개별 종목 말고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은 실적이 되게 좋고 반도체 쪽에 소재 쪽이에요. 원료 쪽이고 네. 그래서 이 모멘텀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 종목을 지금 시장이 빠져서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좀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 같으면 네. 끌고 가요. 아, 왜요? 그러면- 왜 끌고 가야 되나라고 했을 땐 실적들이 잡아주고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다음에 네. 우리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점이라 그러거든요. 고점. 그러니까 고점 대비 네. 주가가 빠져요. 이게 외상이라 그러거든요. 처음으로 네. 고점을 찍은 종목들은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 조정이 네. 어디서 끝나냐면 거의 다 보면 고점 대비 떨어지는 게 50%까지는 빠져요. 그럼 네. 8,000원에서 저점이 어디예요? 4,000원. 4,000원 여기 찍었죠. 여기. 예, 4,000원 찍고 어떻게 들어왔어요? 반등 들어왔죠? 예, 이렇게 조금씩.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죠. 네. 그럼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종목. 근데 이거 이만큼 빠졌죠. 요만큼 왜 빠졌을까요? 시장이 안 좋아. 그치, 바로 그거예요, 빙고.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의 여건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펀드멘털은 전혀 손실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뭐를 보냐? 아, 지금 자꾸 막 마이너스 막 보이니까. 아, 네.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냉정한 계좌를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보면 불안. 안 보면 불안하잖아. 그럼 우리 아파트 맨날 가격 시세 보세요, 안 보세요? 그거는 안 봐요. 안 보죠. 근데 얘는 왜 봐? 똑같은 거잖아요. 얘는 안 보고 얘는 봐. 똑같은 돈이거든요. 네. 얘는 궁금하니까 우리 뇌에서 막 나오거든요. 그게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팔지 말고. 아, 그러면 하반기. 하반기까지 끌고 가도 돼요. 예, 왜 그러냐면 결국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가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봐요, 저요. 그러면 7,000원까지 올라올까요? 가져가 보세요. 일단은 이 종목은 5,500원, 6,000원 되면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이 훌떡 가버렸는데요. 자, 2부 때는 2분 후에는 좀 더 스피드하게 많은 분들을 상담할 거니까요. 채널 고정 10분 후에 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